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K-스타트업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것부터 보면 K-스타트업을 치면 이렇게 메뉴에 나오고요.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메인 창이 뜹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최근 올해부터 시작한 모두의 창업이라는 그 페이지도 있고 기존 K 스타트업 그리고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 센터라고 이건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여기 법률 경영 등 특별 부분야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 그 모두의 창업은 원래는 K 스타트업밖에 없었는데 이 모두의 창업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에 뭐 간담회를 하면서 이 청년들이 어떤 사업 계획서 수십 페이지 되는 창업 계획서 작성이 어려워서 창업을 못 한다더라. 그 프로세스를 간소화해봐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 모두의 창업 페이지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모두의 실제로 창업 페이지로 지금 사업 계획서 작성한 거예요? 아니면 K 스타트업으로 아니요 작성? 저는 K스타트업으로 그러면 모두의 창업은 조금 더 이것보다는 좀 간소화되어 있다. 네 그래서 K스타트업에서 이미 그 제출을 하셨다면 사업 계획서를 모두의 창업에서는 더 간단하게만 그냥 그걸 정리해서 쓰면 돼요. 이미 제출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K스타트업 들어오면 이런 페이지들이 있는데 지금 신규 사업 공고, 마감 임박 공고라고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 소개로 들어가면 여기 26년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라고 해서 어떤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창업 전문 대학 패키지, 뭐 이런 식의 모든 패키지에 대한 통합 공고가 나와 있는. 그리고 각 사업화 단계, 기술 개발 단계, 혹은 뭐 멘토링이 필요한지, 공간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진행하는 이제 사업들을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화를 누르면 이 사업화 단계에 왔을 때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 것들이 이제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뭐 이게 충북에서 하는 것도 있고 투자 연계 창업 도약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그 어떤 이 사업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 공고의 뭐 모집 중으로 가보면 이렇게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모집 중인 거를 보고 언제가 마감인지 체크하시고 어떤 사업 그 공고를 보고 내가 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그, 네. 사실 이것도 저도 이미 제출하긴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통합 공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모두의 창업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른 웹페이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통합 공고는 이렇게 한글과 PDF 파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도 여기 바로 보기에서 직접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만약에 얘를 신청하고 싶다. 그럼 온라인 접수 바로 가기. 이렇게 열면 연락이 됩니다. 아, 괜찮네. 네, 이제 사고선에 로그인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업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시작은 이렇게라고 누르면 어떤 것들을 모집하는지 설명이 쭉쭉쭉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원되는 아이디어는 사업 그 아이템들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함께하는 기관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쨌든 마이 페이지 내 지원서에 가면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아까처럼 뭐 수십 페이지 되는 사업 계획서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뭐 퀘스천 1, 2, 3 요것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이에요. 이 모두의 창업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그럼 제출한다고 다 당첨이 되느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이게 뭐 아까 여기 모집 공고에도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한 100명인가를 선별을 하고요. 이렇게 4천 명 중에 100명을 선별을 하는 거예요. 아, 5명, 5명이네요. 4천 명 중에 5명을 선별을 하는 겁니다. 약간 경연대회처럼 이 서류 통과한 사람들은
또 1차 발표 심사 또 가서 발표를 또 해야 되고, 그 중에 통과된 사람들이 또 다음 발표 심사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경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만 통과돼도 이렇게, 1차가 진출이네. 진출만 해도 200만 원. 1차 통과되면 1천만 원. 이런 식의 지원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K-스타트업에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이용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기업마당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이거는 국가 지원뿐만 아니라 어떤 사설 그런 벤처 캐피탈 업체들도 어떤 금융 쪽으로나 이런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더그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이 기업마당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여기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플랫폼들을 통해 내가 원하는 어떤 지원 사업을 선택을 하시고 그 지원 사업에 맞는 요건들을 확인을 하신 다음 그 요건에 맞게 사업 계획서가 됐건 어떤 그런 요건에 맞는 것들을 충족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사업계획서 양식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그 오피셜하게 제공하는 이 PSST 기반의 사업계획서를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PSST 기반의 사업계획서를 제가 아까 잠깐 짧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잘 작성을 하셔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제출하신 이후에 서류 심사에서 이 통과가 돼야지 그 다음 발표 평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서류 심사 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한 100개의 사업 계획서가 제출이 됐어요. 그 100개의 사업 계획서를 한 30명의 담당자들이 그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은 단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평가 시간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한 사람의 담당자가 한 시간에 봐야 할 사업 계획서의 양이 보통 3개다. 그러면 한 시간에 3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계획서당 20분밖에 주어지지가 않는데, 근데 그 20분 중에서도 한 5분은 내가 결과를 요약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럼 결국 15분의 시간만이 내 사업 계획서를 봐주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 평가자들이. 그럼 15분 만에 내가 이 평가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어떤 결과 위주, 그리고 이미지 위주의 눈에 확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써야지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쓴 거 보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보를 알기 전에 부랴부랴 작성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되면 이제 발표 평가가 진행이 되고 발표 평가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가자들이 이미 사업 계획서를 봤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거에 궁금한 게 아니라 이 대표자의 어떤 마인드와 이 대표자의 성향을 더 많이 보고 평가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대표자한테 뭐라 그러죠? 질문인데 일부러 좀 함정 질문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약간 놀려보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 보기도 해요. 그 상황에서 내가 발표한 도중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내 사업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넣어놓고 앞으로 플랜을 이미 확실하게 세워놨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보고 평가를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터님 또뭐 추가 설명이 필요할까요? 아니, 너무 설명이 잘 돼서 너무 좋았고. 네. 이거 지금 준비를 해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사업 준비, 이거 이제 프로세스 준비하면서. 저는 어려웠다면 당연히 사업계획서 쓰는 게 가장 어려웠고요. 근데 사업계획서 중에 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영업 마케팅 전략에 대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시장에 접근할 건지. 그리고
그 시장이 나를 어떻게 봐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하고 좀 수치로 나타내게끔 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해보질 않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거나 내지는 할 예정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직 제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게 시장에 진출을 안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예측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 제품이더라도 이 관련 업계에 어떤 그 화장품 브랜드가 됐건 아니면 규제에 따른 컨설턴트가 됐건 이런 분들한테 무상으로 좀 제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사용하게 하고 피드백을 좀 들은 다음 그 다음 이 플랫폼의 어떤 가치와 상품성을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나중에 또 사업 계획서를 쓰게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카롱님은 이거 지금 그 서부사님이 발표를 한 거 들어봤었을 때 이게 사업 제안이다.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사업 제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사용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프레젠테이션, 이런 식의 톤 들어봤을 때 어때요? 이 사람이랑 뭔가를 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아니면은 아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봤었을 때.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음.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의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되게 전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음. 그리고 말하는 거나 이런 거의 신뢰성은 신뢰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땐 그렇게 아쉬운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럼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봤었을 때 전체 말하는 거나 내용의 흐름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에 대한 우리가 이 지금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음번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누군가를 만나러 갔었을 때 이왕이면은 표현하는 거나 내용의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대충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 아, 괜찮은 것 같은데 편안한 것 같은데 내용의 이해도가 높은데 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피드백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혹시 다른 분 의견 있으신가요?